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물 다양성과 유지라는 새로운 중단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오디오북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단원은 중학교에서 생물 다양성, 고등학교 생명과학 1에서 생태계와 상호작용, 생명과학 2에서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과 연계되는 단원입니다. 화학 변화는 잘 듣고 오셨나요?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지금 링크가 떠 있죠? 저 링크를 타고 가셔서 먼저 듣고 오셔도 됩니다. 새로운 단원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첫 오디오북에서는 이렇게 교육 과정을 알려드리는데요. 일종의 지도의 역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지질 시대에 걸친 지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변천해 온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지구의 환경은 지질 시대를 통해 변해왔고, 이 과정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질 시대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이 진화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합니다. 각 생물종은 생태계 내에서 외부 환경이나 다른 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왔음을 예시합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에 규칙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과 생물의 진화 현상에도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선택의 원리가 존재함을 탐구합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지질 시대와 화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용어들을 위주로 먼저 정리하고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한 오디오북 안에서 학습과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시대. 지구 표면에서 지각이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지고 이런 구분은 큰 지각 변동에 의한 생물계,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약 38억 년 전부터 약 5억 7천만 년 전으로 지질 시대의 85%를 차지하는 아주 긴 시간인데요. 생물이 바다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고생대는 약 5억 7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4천만 년 전으로 갑주어, 삼엽충, 완종류, 양치식물 등이 살았습니다. 고생대에 주로 생존했던 완종류는 껍데기가 2개라서 이메페류라고 불리는 조개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머리에는 촉수관이 있고 촉수관의 촉수에는 선모가 나 있는데 이 선모의 운동을 통해서 물이 드나듭니다. 대부분이 바다에서 서식하며 바위나 다른 동물에 고착하여 살고 있는 것이 많지만 진흙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양치식물은 흙 속에 뿌리가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서 생장하는 식물로 주로 습한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고사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양치식물 중 하나로 습한 숲이나 숲 가장자리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식물입니다. 중생대는 약 2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6,500만 년 전으로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파충류가 살았고 거시 식물이 번성하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거시 식물이 뭐냐면 식물 중에서 종자가 식물체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고 씨앗이 별도의 열매 안에 감싸여 있지 않는 식물을 말합니다. 즉, 씨앗이 바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나무, 잡초 같은 것들이 거시 식물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씨앗이 열매 내부에 감싸여 있는 식물은 속시 식물로 분류되겠죠. 신생대는 약 6,5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으로
조개, 거미, 나뭇잎, 물고기, 인간 등이 출현한 시대입니다. 자, 다음은 화석. 화석은 고대의 생물이나 식물이 지나간 흔적이나 그 자체로 남아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지질시대에 살던 동식물의 유체나 그 유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화석은 지질층에서 발견되고 지질층은 지구의 표면에 쌓인 연대 순서대로 쌓인 층을 말합니다. 화석은 과거의 생물이나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자들은 화석을 연구해서 고대 생태계, 생물의 진화, 지구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석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데요. 주로 화석화된 동물의 뼈나 껍질, 화석화된 식물의 잎이나 목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석화 과정. 주로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침전해서 생물의 형태가 보존되는 과정인데요. 화석화 과정이란 말 그대로 화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물체가 사망하고 그 후에 지질층에 묻히거나 물속에 잠기게 되면 그 생물체의 조직은 특정 환경 조건 하에서 미네랄 성분과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화석화라고 합니다. 화석화 과정은 크게 교체 화석화, 그리고 모래 화석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뉘는데요. 교체 화석화는 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생물의 조직이 물질이나 미네랄로 치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뼈나 목재가 물질로 치환되어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래 화석화는 피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생물의 조직이 광물질로 치환되면서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는 과정입니다. 원래의 뼈나 목재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광물질이 침전돼서 완전 화석이 형성됩니다. 자, 용어 정리는 이 정도로만 간략히 하고 바로 소단원으로 들어가죠. 먼저 지질 시대를 보고 다음으로 화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약 46억 년에 걸친 긴 지질시대 동안 지구에서는 크고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생물이 출현하거나 멸종했죠. 그렇다면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질시대는 넓은 지역에 걸쳐 일어난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요. 특히 생물계는 지구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화석의 변화, 즉 생물종의 급격한 변화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질시대는 크게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지질시대의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지질시대의 약 88%를 차지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상대적 길이가 짧아집니다. 기본적으로 화석의 변화를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으로 삼는데요. 참고로 화석의 변화 외에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돼서 위아래 지층 사이가 연속적이지 않는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합을 이루는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합과 같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화석을 정리하겠습니다. 화석은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물의 발자국이나 움직인 흔적, 배설물, 알이나 기어다닌 흔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층에 남아있으면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셰일, 사암,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에서 발견되고요.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화성암이나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된 변성암에는 화석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을 보면요. 생물의 개체수가 많고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화석으로 형성되기 쉽습니다. 생물체의 뼈나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으로 되기에 유리하고요. 생물체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퇴적물에 빨리 묻혀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을 적게 받을수록 화석으로 남기 쉬울 거고요. 생물체를 이루는 원래의 성분이 재결정이나 탄화작용, 치환, 삼투작용 등의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탄화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탄화작용이란 유기물 성분이 압력과 지열을 받아서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고체 유기물이 가열 분해돼서 휘발분과 탄소질 잔류물로 나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석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비슷한 거예요. 치환은 기존의 유기물,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의 잔해 같은 것들이 물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원래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물질로 대체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형태와 조직은 유지하면서 성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광물 성분의 삼투작용이라는 건 동물의 뼈나 이빨, 뿔, 이런 골격이나 식물의 줄기와 같은 다공질 부분에는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던 규산이나 탄산칼슘 등의 광물질이 삼투해서 침전하면서 빈 공간을 충전하는 건데요.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게 돼서 보존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석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생성 조건에 따른 화석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화학 화석, 치환 화석, 흔적 화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퇴적암 속의 유기물들은 화학 화석이고요. 규화목은 치환 화석, 새나 공룡의 발자국, 배설물, 고생물이 판 구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흔적 화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규화목이 조금 어렵죠. 규화목은 나무의 줄기 조직이 원래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유기물의 대부분이 석영 같은 규산염 광물로 치환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완전한 돌로 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한 가지만 쭉 정리하는 것보다 구분에 따라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의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것이고, 시상 화석은 지질 시대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화석이 될 조건으로는 지질 시대의 생물 중에서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개체수가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말하는데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요. 시상 화석은 지질 시대의 생물 중에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요. 현재에도 생존하고 있거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 종이어야 하고요.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말하는데,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물이 지질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화석의 예를 보면 우선 고생대에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층 등이 있고요.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에는 화폐석이나 매머드 등이 있습니다. 표준 화석은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형성될 때 이 지층은 중생대 바다에서 생성된 것이고요. 중생대의 표준 화석인 암모나이트를 이용하면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서식한 암모나이트가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층은 바다에서 생성된 후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육지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상 화석은 대표적으로 고사리와 산호가 있는데요. 고사리는 습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 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산호는 당연히 바다였겠죠.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개 화석이 발견된 곳이라면 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 그 지역이 육지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바다 환경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서로 떨어진 지역의 지층에서 같은 표준 화석이 나왔다면 두 지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화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서로 떨어진 지층의 생성 시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지층의 대비라고 합니다. 지층의 생성 시기에 따라서 발견된 생물 화석을 나열하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고래가 진화하는 과정 하나만 볼까요? 과거의 고래는 다리가 4개여서 육상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이후에 물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앞발과 뒷발에 물갈퀴가 생겼고 뒷다리가 짧아져서 물속 생활에 적합해졌고 이후 뒷다리가 더욱 짧아져서 지느러미 형태로 진화했죠. 현재 고래에는 뒷다리가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래의 조상 화석에서는 뒷다리 뼈가 관찰됐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고래는 육상 생활을 하던 포유류가 물속 생활에 적응해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네,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단원의 핵심.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은 어떻게 다를까요? 표준 화석은 지질 시대의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으며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생대의 삼엽충,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신생대의 화폐석 등이 있습니다. 시상 화석은 지질 시대의 특정한 환경에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줍니다.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으며 현재에도 생존하고 있거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 종이어야 하고 그 생물이 지질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산호,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살았던 고사리 등이 있습니다.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